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공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편입격이죠. 편입격의 오늘 마지막이에요. 치운론이에요. 오늘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대개 보면요, 편입격은 일주를 생하는 것이니까, 편입격이란다. 인수격은요. 인수격은 아까 누구하고 좀 상담을 하다 편입격에 대한 폐해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편입격으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인수격이에요. 심해첨 선생은요, 인수격은요,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 편을 나눕니다. 정편을. 재성도 마찬가지로 정편을 나누죠. 그 이유, 아무래도 이 편 하면은요, 한쪽으로 삐딱하다라는 그 감이 와요. 이제 편인격에 적당한 편인격은 그래도 그 사람이 인성을 잘 활용해서 쓰는데, 정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인도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면 편인화돼요. 편인화돼 갖고 정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인은 생각이죠. 공부고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편인은 조금은 좀 한쪽으로 좀 나쁜 폐습이 나타나요. 폐습. 자, 그래서 이 인수격은요, 우선 격국론에서 논인수 격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길격이니까요, 상신이 있죠. 상신은 곧 뭐예요? 이것을 인수를 생하는 거예요. 곧 관성이에요. 이 정관이에요. 특히 정관은 천간으로 투출하면 반드시 이걸 먼저 보호한다라고 하세요. 참 그렇게 심해천 선생은 눈물겹도록 이 정관을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수격을 깨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격을 깨면 안 되거든요. 일단 길격은요, 깨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걸 보호하는 격이 뭡니까? 보호하는 신이 뭡니까? 겁재 같죠? 겁재란다. 그렇죠. 비겁이죠. 비겁이 되죠. 겁재가 이것을,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깨고 들어오려고 할 때 겁재가 인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심해첨 선생은 겁재를 쓰는 이 사례명조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인수격에도 겁재를 씁니다. 인수, 용겁이라고 해서 겁재도 씁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요, 인수격에 관성을 쓰는 사주예요. 용관이라고 해서 인수 용관격이죠. 두 번째가 관을 쓰면서 상식이 투출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 관성을 깨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관왕 인수지향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상식을 깨버려야 되니까요. 저 관을 일단 쓴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상식이 사주에 있으면 상식으로는 반드시 해가 된다라고 해서 왜요? 상식운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쓸 때만 상식운을 꺼릴 뿐이지 인수격에 또 상식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는 뭐죠? 관성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관성이 없을 때. 관성이 천간으로 투출하면 철조 선생은 여탄 상식은 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참 여탄 관성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용상식이에요. 이런 때가 바로 관성이 없을 때예요. 관성이 없을 땐 인수격에 상식을 써요. 그럼 재성운도 좋겠죠? 상식운도 좋아요. 그러나 관운은 안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뻔히 눈을 뜨고 상식운으로 상식이 있으니까 관성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운에서 상식한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관성이 없을 때는 상식을 쓴다. 식상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격이라고 하면 일단 일간이
강하다라는 걸 전제 조건하에 접어들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요즘 어프론에서는요, 인수격인데도요, 인수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월지만 인수이지 나머지 일간 빼고 6글자가 모두 극설 교과가 일어나면요, 인수를 써요. 지금 이 인수격에선 인수 쓴다는 소리가 없지만 요즘은요, 월지에 있는 인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수에서 또 칠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쓸까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식상을 쓰라라는 거예요. 식상운으로 흐르게 하라. 그래서 칠사를 제거해라라는 거예요. 일견 재앙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하튼 정관과 칠사는 정반대다라고 하시면서 칠사를 어떻게든지 잡아주라라고 하고요. 정관은 어떻게든지 보호하라라고 하면서 관사론잡이 된다라고 하면 안 좋다라고 또 수없이 말씀을 하세요. 철조선님께서요. 아마 5번이 관사론잡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만약 살을 써요. 그런데 식상이 있죠. 그러면 그냥 저 살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신왕지방, 이 신왕 인수지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식상. 그러면서 살보다는 상식운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단 7살은 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7살이잖아요. 이거 7살 쓰지 못해요, 절대. 그러나 이건 화체 수급용조니까요. 저 화화체니까 못 쓰죠. 인수에서 만약 재성을 만났어요. 이제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운에서 겁지, 겁재운으로 흘러라. 겁재라고 하는 것보다 비견 겁재운으로 흘러라라고 하는데, 이 왕시장의 사주는요, 솔직히 이렇게 재성을 만나서 일주가 약한 게 아니죠. 이 사주는 뻔히 눈을 뜨고 보면 금수가 왕하니까 재성을 쓸 수가 없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가 재성을 만났을 땐 겁지로 가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제거하라라고 하지만, 일단 이게 재성으로 흘렀을 때는 어떨 것이냐, 꺼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성으로 흐르면 진짜 꺼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이유, 화운이 들어오면요, 이 사주가요, 금과 수가 있어서 재성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재성운이 들어오면 뻔히 서서 흉을 만나게 되겠죠. 일곱 번째, 이제 관살이 경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칠사를 잡아주려는 것이죠. 재성으로 흐르면 안 된다. 왜? 재생사를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8번째 제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8번째 이제 정식으로 식상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식상을 쓰게 되면요, 인수가 가벼우면요, 재성을 보는 게 불리하겠죠. 그런데 식상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요, 대개 보면 인수가 중첩해서 나왔을 때 그러면 식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성이 가벼우면요, 재성 보는 게 불리하다. 인성이 중첩되어 있으면요, 재성도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간범 사주가요. 인수가 강해요. 금이 최지만 수도 강해요. 금수 화목용조죠. 그러니까 재성과 뭘 쓴다? 일지. 그러니까 일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식상을 쓰는 사주죠. 재성과 식상을 쓰는 사주예요. 인수가 강하니까 그래요. 대개 보면 인수격은 일주가 강하다라고 보면 되죠. 자, 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을경합화 불화라고 했는데 이거 불화 아닙니다. 화였습니다. 을경합화에서 금이 6월에 태어나서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신광인왕해요. 마땅히 식신생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식신생제, 목화로 흘러라 라는 거예요. 저 병화만 죽이지 않으면 돼요. 천간으로. 천간으로 금수만 안 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대체로 재성이 용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의 손에 되는 재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식상으로 다 잡아당겨 써라. 식상을 잡아 끌어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자라는 거죠. 여차가 바로 식신으로서 잡아 쓰는 것이다. 그로 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해자 축은 신앙하니까 흘러도 된다. 이 병화만 꺼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병화만 꺼지지 않으면. 지지력은 괜찮지만 천간으로 해자운이 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경신과 인수운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 이유 저 병화가 막아주니까요. 인수운이 들어오면 재성이 막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고요. 인묘 식상운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무기관사로는요 아름답지 않다라고 했는데 무기관사로도 괜찮습니다. 이 병화 무토는요 병화와 화토 그렇죠? 동근이라 해서 무토는 병화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간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제가 평을 했을 겁니다. 금청 화목룡이에요. 이 사주는 편인격이에요. 유군에서 약하지 않고 을경합을 해서 인성이 태어날 정도다. 그런데 왜 설하고는 인경, 일주가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주를 두었는지 모르겠다. 을경합과 불화라고 하지만 식신생재를 쓴다. 그러나 해자 쪽 신화운이 좋다 한다. 물론 지지로 들어오는 수운은 괜찮다. 병화만 극하지 않으면 돼요. 금체 화목용조죠. 자, 우간보 사주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한번 샘플을 볼까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운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별로는 운이 괜찮겠죠. 개수운은 지금 개수운은 안 좋습니다. 저 병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저 사주. 사화가 들어와요. 사유축 근국을 하죠. 이 사주 갑오대운 대에 괜찮은데 아마 이런 운에 임진 개수운은 좋지 않을 겁니다. 쓸무명시 8번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토화기격이죠. 왜 토화기격이냐 하면 각기 합토했죠. 그런데다 지지로 사미, 술미 해서 모두 화토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문명시 8번이 좋은 사주죠. 토화기격이죠. 참 설하고가 합재존식이라고 그랬죠. 재성이 합해서 식신이 남았다라고 해서 저 식신을 용신으로 쓴대요. 아닙니다. 절대 못 씁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미진연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체로 인성이 태어날 땐 토중 근매함으로써 각기 일합하니까 재인에서 존식 이 인성을 이렇게 해서 식신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식신 용신 아닙니다. 절대 이 사람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개수가 용신 불상 상하지 않았다. 소위 귀하다. 개유 임신 20년이 이게 좋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이유는 안 좋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다 좋아. 토화기격이라. 금수상생이라고 해서 참 좋지 않아요. 웃기죠? 식미 경고 역시 아름다운 온 지후에는 관인 왕지에서 토중 근매함으로써 용신 상진했대요. 개수가 상진했다고 하네요. 난이 잊기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절대. 이 사주는 각기합화 토격이에요. 화토금을 쓰죠. 평주자인 설화고는 일반격으로 불어서 화대운을 불미하다고 하지만 잘못 봤죠. 프로그램에서도 금용신으로 나오고 화대운은 불미하다. 불미하다고 나오지만 총괄은 화운이 오더라도
개수가 괜찮다라고 해서 이거 괜찮은 사주입니다. 무명지 8번을 볼게요. 오히려 9번보다 낫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 화운도 괜찮아요. 이거 잘못됐네요. 토하기격에 금을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나 토를 용신으로 하면요, 이거 다 사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토를 용신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금을 용신으로 했군요. 네. 프로그램에서는요. 네. 자, 문명식 9번 한번 볼까요? 이 사주 또 잘못 풀고 있어요. 소라고. 자, 이 개수로만 센 거예요. 그래서 술무 이렇게 해서 무술에서 토가 강하다라고 해서 재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해금이라고 해서 해자금이 있어서 수가 챕니다. 겨울에 태어났고요. 네, 물론 계절을 봐서 설하고는 또 술토 속에 정화가 있어서 조우를 보조해 줬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토가 용신이에요. 무토랑 목화가 용신이니까요. 예, 그래서 사주는 제왕하다 하는데 제왕하지 않습니다. 인수격이에요. 인수가 왕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균약 똑같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안 약합니다. 절대. 취을목 해서 무토를 제하고 살인 살과 인을 이렇게 살인을 하는 것이 대체로 제가 병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겁제가 약이다라고 해서 을목이 약이래요. 거듭해서 인성이 살을 화해서 취한다라고 해서 이 인성을 용신으로 하네요. 오직 끓이는 건 재성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토운으로 가는 걸 끓인데요. 나머지는 가행할 수 있다. 소위 인수가 가볍고 마땅치 않다. 재성을 보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하지만 이 설하고가 설명하는 건 인수가 약할 때지만 이 사주는 인수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갱이 정화장고. 이게 지금 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세불안. 보세요. 차갑지 않다. 세력적으로 자원에 태어났어도 저 술토 때문에 춥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병유약 병이 있으면서 약이 있다. 중화지조다라고 했죠. 중화지조가 아니라 목화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중화지조가 되고요. 임신대운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비평을 했겠습니다. 또 올치기 라고의 통변을 발로를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씨는 월지 자수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개수만 세서 무술토가 눈에 들어오니까 상신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통변을 하고 있죠. 무기지구시 오행체행론으로 보면 수가 5.0이에요. 토는 3.7밖에 안 됩니다. 수체 토화용조죠. 나오시가 관인을 용신한다는 수금은 오히려 구신이 되었다. 이 거릴 구자입니다. 구할 구자가 아니라 이 사주는 정인격의 재성을 쓰므로 현대격공론에선 인성이 강해서 재성을 상실하는 경우로 대북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9번이죠. 9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주 좋겠죠. 이 사주. 좋습니다. 요 임진 계대운은 안 좋고요. 청년운은 안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지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바로 금수가 용의시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지부 정도 됐다면 이 사주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인성국에 인허화국을 해갖고
겁재운으로 바뀐 거죠. 겁재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채 수금 용조를 쓰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요. 대운이 영 안 좋습니다. 화운으로 흘러서요. 차, 번편, 조지분명이다. 인호, 일합해서 인성이 화해서 겁재가 되었다. 불이 일론, 인성으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 경금제, 경금으로서 재성을 씀으로써 생, 계수지, 관, 저 계수를 쓰고요. 위, 불역지법이다. 그래서 이런 걸 불역으로 해야 될지 불의로 해야 될지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만 바뀔 수 없는 법이다라는 것보다는 쉽지 않은 법이다. 이것이 쉽지는 않은 법이다 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오직 재관이 태경에서 맞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우니 행, 금수, 왕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임진, 개 50년만 좋다. 15년이 좋다. 병호 일원의 좌인, 오를 깔고 앉았죠. 그래서 이문에 7살 중간 제인, 임수가 7살 돋고요. 관을 제하니 불이위기, 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운지후에는 일로 목화지지라 공난행에 의해서 두렵다.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라고 해서 조지분명은 화운으로 흐르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낙오의 통변에 한 표 던진다. 인호일합, 인화일법해서 결론적으로 인수격의 제격과 마찬가지로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형대면리학에서는 제격과 마찬가지로 정편을 나누어 통변한 것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만큼 1800년도보다는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인수격도 정인과 편의를 나누어 통변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정인의 상신은 정관이 되고요. 구신은 겁재가 되고 편인의 상신은 현관이 되고요. 구신은 비견이 됩니다. 더하여 정이라는 글자는 왠지 안정감이 들고요. 편이라는 글자는 왠지 불안정하고 아직 미완성이 된 느낌입니다. 정인, 어떠한 행동을 상관이죠. 말투를 가진 상관을 찾아가서 길들여 교정해준다. 편인, 왕한 식신을 지해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인은 상관을 통제하고요. 관성에게 일을 받아 실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관인 상생이 좋겠죠. 다음은 식신격이 되고요. 식신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사주 별로 조지부명인데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부까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시랑 조철교 조지부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4옴이 계사시인데요. 임진시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여튼 인호 화국을 해서요. 이 사주가 임진시라고 하면 시간에 용신이 탄탄하게 들어서 지부까지 될 수 있지만 이 사주 저 계사시 같으면요. 저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사주가 됩니다. 임진시가 좋겠네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다음번에 이제 식신격으로 넘어갑니다. 논식신. 이게 사깁신 중에 마지막이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